강세 프레임에 대해서 다 추정이잖아요. 예상인데 그거를 그렇죠. 회사에서 인정했다는 게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치킨 게임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삼성전자가 그 HBM에서 퀄텟을 먼저 받은 이유가 사실 골드만삭스가 되게 보수적인데 마지막 보수판에 항복을 한 거고요. 이것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의 차별성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요. 중요한 거는 그 삼성전자가 올해 기존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고 거의 10배 수준이죠. 예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과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자와 닉스 정말 새로운 시대를 가는 건데 삼성전자의 지금 목표치 상단은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61만 원까지 지금 나온 상태고요. 네. 그 지금 삼성전자 지금 24개 기관에서 거의 타 매수입니다. 그 강력 매수도 있는 유진투자증권에서 강력 매수도 있고 네. 대부분 다 평균 목표가가 44만 8천 원 정도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노무라증권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외국에서 59만 원까지 얘기했고 그리고 SK증권에서는 61만 원 얘기를 했는데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57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 몇 군데 근데 삼성전자는 특이하게 버티는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목표가 상향을 안 하고 이랬다가 저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32에서 이제 47만 원인가 이렇게 상향을 했고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도 5월 초에 그 30만 원에 계속 있다가 며칠 전에 이제 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지금 이게 그 계속 이제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고 그리고 강세론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이 컨센서스도 거의 이제 회사에도 이제 이런 강세론을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가서 컨센서스의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온 상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계 어디는 뭐 85만 원인가 제시한 그 삼성전자 아닌가요, 맞죠? 네, 맞는데 네. 그거는 이제 거기로 하이닉스 280만 원 얘기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편차가 좀 그게 있더라고요. 좀 펀드 매니저라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증권사 네. 보고는 아니기 맞네요. 때문에 네. 그렇게 인정하기 좀 어려울 것 애널리스트 같고요. 보고서가 아니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상승 배경, 추가적인 가능성에 대한 논거를 좀 따져보죠. 이제 뭐 결국 하이닉스랑 비슷하긴 한데 네. 가장 많이 그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AI 추론 이런 게 굉장히 그 반복 그 루프 현상이 되면서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래서 에이전틱이라든가 피지컬 AI 그리고 이제 그 KV 캐시 이게 또 이제 그 KV 캐시로 인해서 SSD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이제 베라루비라든가 빅테크들이 캐펙스가 아까 27년도 1조 달러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수요가 이제 폭증하는 이슈인 거고 토큰 사용량이 최근에 1년 동안 7배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더 기업수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도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토큰 사용량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특히 이제 저는 자료 같은 거를 이제 분석할 때 축적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네. 아마 어느 그 일부 기업들은 그 예산을 다 토큰 사용량이 한 해 예산이 그걸 벌써 다 소진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수요를 늘리는 그 예, 그렇습니다. 1인 가운데 한 분이시군요. 이창환. 그만큼 열심히 분석을 하신다는 거죠. 네, 네. 저도 점점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또 검증하기 위해서 다른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개를 이제 그쵸. 비교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 팩트 체크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반복해서 쓰게 되는데 공급 같은 경우가 이제 27년도에 이제 그 메모리 3사가 처음으로 팹이 첫 가동되기 때문에 27년까지는 공급 과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보다 그 피퍼클린은 다 전부 다 HBM에 우선 할당하니까 범용 디램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심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치킨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치킨 게임을 할 수 없는 뭐 무력화 4단계에 대해서 뭐 한국투자증권에서 얘기를 좀 일부 증권사 얘기를 한 게 있고요.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와 달리 그 멀티플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PBR 기준이 또 많은데 여기도 지금 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보다 더 줘요. 13배까지 SK증권에서 그렇게 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그냥 밸류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그 피어그룹의 뭐 PBR이라든가 그 EV, EBITDA 여러 갖고 와도 지금 그 저평가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증권사에 제가 24개 증권사를 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 어떤 강세론이 한 7개 정도의 프레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회사에서 IR에서 이거 직접 인정한 게 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강세 프레임에 대해서 다 추정이잖아요. 예상인데 그거를 그렇죠. 회사에서 인정했다는 게 회사 삼성전자에서 IR에서 인정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AI 산업 전반이나 이제 반도체의 구조적인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 말씀하실 때 얘기한 걸 참고하시고 이제 네. 나 지금 비슷한 거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그러면 아까 7가지 강세 근거의 프레임이 있다고 그러셨고 5가지를 인정했다 그랬는데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호황이 끝나지 않나요? 끝나지 않는 음. 호황인데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호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삼성증권에서도 얼마나 오래 벌 것인자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 강조를 했고, 이것도 이제 사실 약세론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돌아섰습니다. 항복선언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익이 계속 이제 그 지속성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LS증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평가 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네. PBR 방식에서 퍼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것처럼 바뀌는 네. 거고, 그리고 또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담 얘기를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올증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빅테크의 그 AI 투자를 모든 생태가 같이 분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면 한 투자를 받으면 그 투자 받은 거로 다시 반도체를 사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밸류 체인 안에 그 생태계에 들어가는 그 기업들이 다 같이 지금 그런 그 캐펙스 투자를 분담하는 구조가 좀 되고 있다. 실제로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대부분 특히 이제 메모리 공급 부족 심화라든가 뭐 LTA라든가 HBM4 그리고 이제 P4 그 캐펙스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다 이제 인정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예상이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이런 컨센서스를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논거 가운데 하나가 과거처럼 치킨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과거는 그렇죠. 반도체라고 하는 게 서로 좋으면 이제 증산 막 옛날에 그 회사들이 몇 개 있을 때 결국 치킨 게임에서 가격 떨어지고 서로 눈치 보고 그거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러면 그만큼 그 공급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건가요? 치킨 게임을 안 한다는 게? 그것도 있지만은 삼성전자 치킨 게임을 할 수 없는 이유가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의 그 디램 영업이익 OPM이 70%를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익이 높고 경쟁사가 OPM이 70% 넘는데 거기다 치킨 게임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거의 뭐 그건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 돼. 가격 인하 그를 인한 그 치킨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미 무력화가 된 거고, 그리고 이 산업 공급 증가 속도가 그러니까 공급 증가 속도가 너무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내가 확 늘릴 수가 없는데 치킨 게임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없으니까 가격에 대한 그 하반 경직성도 강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메모리 3사가 모두 다 지금 이게 그 변동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멀티플의 리테이킹 정당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삼성전자가 원가가 워낙 우수했기 때문에 키키 게임이 가능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원가에 우위에 있지 않거든요. 특히 HBM 쪽에서는 하이닉스보다 원가가 우위에 있지 않고 그게 그 삼성전자가 그 HBM에서 퀄리티에서 먼저 받은 이유가 수율을 포기해서예요. 맞아요. 네. 성능을 올리면은 네. 수율이 떨어지고 수율을 올리면 성능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수율을 포기해 가격을 성능을 올려버리니까 이게 마진이 디램보다 낮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치킨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게 불리한 거고, 그래서 경쟁사 이익률이 70%대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안 되는 이라서 이거는 그러면 가치다. 캐펙스 그 증설이 쉽지 않다. 메모리 3사 전보다. 그런 상태 제한적이라 볼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이제 클린룸을 확보라든가 그 EUV 장비 이런 거 확보가 더뎌입니다. 현재는. 근데 그런 계속 치킨 게임 불가능하다는 그런 논리로 말씀드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국내 외국계 전반적으로 좋은데 외국계 시각 가운데서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노무라가 59만 원 목표가를 불렀죠. 그래서 TSMC랑 비교하면서 뭐 PBR 5배 이상을 불렀는데, 원래는 이제 가장 그 아래에 불렀던 게 골드만삭스였었어요. 골드만삭스가 목표가 32만 원에서 48만 원 상향하면서 이제 바뀌었고, 지금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 38만 1,000원입니다. 아직. 이게 그러면은 노무라 59만 원과 55% 격차가 나니까 지금 같은 그 외국계 증권사한테 5개 정도를 체크를 했는데, 뭐 CT라든가 아니면은 그 모건 스탠리 그리고 뭐 등등 JP 모건 체크를 해봤는데, 그 노무라 59만 원, 모건 스탠리 38만 1,000원 격차 많잖아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아까 32에서 48만 원 50% 상향 말씀드렸고, 사실 골드만삭스가 되게 보수적인데 마지막 보수판에 항복을 한 거고요. 제가 SK 하이닉스 그 한 30만 원 정도에서 좀 올라가서
이거 아무래도 부담 물리대로 사야 될 것 같다라고 고객들 음. 사자 그랬거든요. 지난해 한 6월달에 사자마자 며칠 만에 물렸었어요. 음. 그때 딱 골드만이 30만 원 목표가 30만 원 매도리포 써가지고 사자마자 물려가지고 밑에서 더 사고 막 예. 이랬었는데 한 달 넘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참 옛날 얘기 같습니다. 지금 그죠? 네. 하이닉스를 근데 그 30만 원에 덕분에 물량을 더 많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에 물렸었다는 게 그죠? 그때 벌벌 떨면서 샀어 그때. 야, 그러니까요. 근데 그 골드만삭스가 이제 항복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네. 이제 그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 목표가도 평균이 47만 8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세 진영이 지금 들어간 거고요. 오히려 지금 한국투자증권 57만 원, 신한투자 55만 원, NH 49, 미래에셋 48만 원.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외국계 증권사급으로 지금 블록버스터를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그 평균 ROE가 50%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노무라, 한투 그리고 신한 다 50%대를 보고 있고 미래에셋이 46%. 그러니까 과거 10년 평균이 13%인데 지금 앞으로 ROE가 50%를 보니까 그게 이제 멀티플 상향의 요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하고의 뭐 같이 좋지만 조금 차별된 포인트를 몇 가지 좀 더 보겠습니다. 결국은 사실 하이닉스가 전에 독주하던 것은 HBM인데 그 스타일 구겼던 이제 자존심 구겼던 삼성전자가 따라붙고 최근에 경향들은 HBM4나 4E 이런 거 보면은 좀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네. 이제 HM4 12달을 이제 2월달에 샘플 네. 출하하고 그리고 5월 29일에 이제 HM4E 12단 그 47기가 세계 최초로 샘플 공급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HM4 그 2월달에 그러니까 출하 이후에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건데. 이제 이게 이것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주가의 차별성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퀄테스트 통과 나왔다는 얘기 나올 때까지 당분간은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를 하실 거면 삼성전자 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있으면 하이닉스 그냥 다 가져가고 삼성전자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 같은 거 매수할 거면은 조정이 클 때 정도만 보시고 당분간 삼성전자가 좀 더 빠르다. 그리고 이번에 6월 2일에 그 컴퓨텍스에서 성재혁 CTO가 그 HBM5 공개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베이스 다이가 2나노 GA 공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파운드리 쪽도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HBM4E까지는 4나노를 썼는데 5부터는 2나노 공정 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좀 더 부각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거고 그리고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AIS 이게 그 원스톱 턴키로 가다 보니까 그 SK하이닉스가 TSMC인데 외주 줘서 지금 그러니까요. 베이스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속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TSMC 바쁘거든요. 줄 서는데 그죠? 굳이 뭐 만들어 주긴 좋겠지만 아니, 조금만 기다려 이럴 수 있는데 삼성전자 뭐 자기네 회사에서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고가 기준으로 그 24년 이후에 삼성전자가 277% 올랐는데 SK하이닉스가 1292% 올랐습니다. 4.7배 차이는 나니까 요 차이를 지금 그 삼성전자가 좀 좀 메우는 일부 좀 만회하는 구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난 며칠 오늘 좀 쉬었지만은 최근에 삼성전자 좀 강했던 이유가 네. 요 HBM 이슈가 그 SK하이닉스의 HBM 그 디자인 에러 이슈가 있는데 요거를 사실 증권사에서 일부 루머로 있었는데 제가 그 업체들 통해서 일단 확인했습니다. 디자인 에러가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다만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언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니 쉽게 하이닉스도 파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보다 싸고 이익 성장도 높은 기업이 없잖아요. 지금 12개월 선행표 그러니까. 6배짜리 기업을 여기서 뭐 떨어질까 고민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제 이런 그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는 있다. 단기적으로 올라온 것도 있으니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은 삼성전자 쪽이 더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쪽을 보자.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쫓아서 엔비디아에 HBM 납품한다 그러면서 한데 아니래. 한데 한 것 같아 아니래. 양치기 선언이라고 우리가 네. 몇 번 했잖아요. 그만큼 맞습니다. 이제 네. 사실은 엔비디아의 그 높은 눈높이를 맞추는 게 쉬운 건 아니었다 삼성전자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네. HBM 좀 얘기했고 두 번째 삼성전자 투자 포인트 낸드의 역습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린 많이들 알고 있었듯이 AI 추론 이제 추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케이블 캐시가 많이 쓰이고 여기서 ESS 수요가 폭발적이다 보니까 네. 그 낸드의 그 ASP 상승률이 디램을 추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신한에서 올해 그 낸드 단독 영업이익을 91조 7천억을 추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DS 사업의 이제 어떤 이익의 한 축으로서 거의 이게 단독으로 90조 넘어가면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예전에 뭐 적자도 그뭐 삼성전자는 적자 난 적 없지만 SK하이닉스 적자도 나던 사업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다울 추정원에서 이제 CPU 이제 그 낸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CPU에서 그 이제 광기술을 들어간 CPU 그리고 이제 그 HBM 말고 HBF 낸드를 쌓는 거잖아요. 이렇게 3단계로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이게 다 낸드를 수요를 올리는 그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NH 같은 경우가 피어 그룹에 샌디스크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샌디스크가 지금 그 퍼가 한 23배 정도 될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피어그룹으로 넣게 되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낸드로 인해서 SK 그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네. 리레이팅 되는 요인도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BM이 처음에 이제 돈 벌었고요. 그 다음에 D램이 갖고 낸드가 사실 아픈 손가락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낸드가 ASP에서 D램을 추월하는 구간으로 좋아진다. 그 다음에 메모리 공급 부족. 이 얘기는 뭐 앞으로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골드만이 돌아선 이유가 네. 역사상 가장 심각한 메모리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 쪽에서 얘기를 했고 예. 보통은 메모리가 공급 부족일 때는 한 2년 정도 공급 부족이 있다 다시 이제 공급 과용 이렇게 사이클을 탔는데 그러니까 24년도 25년까지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다가 26년에는 타이트하게 되고 27년에는 더 타이트되고 28년까지는 최소 28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이어진다는 게 골드만삭스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그 수요의 질 변화 자체가 서버 비중이 D램이 그 전에 2017년만 해도 16% 수준이었는데 이제 서버 비중이 D램이 50%, 낸드가 4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이제 그 장기적인 수요가 더 가시화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CPU에서 메모리로 넘어갈 그러니까 CPU 메모리의 용량이나 대역폭들이 더 많이 지금 필요하게 되는 거죠. 좀 더 그 데이터가 많이 쓰이게 되니까 또 이제 공급 같은 경우도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팹을 하나 지려면 최소 리타임 3년이 걸린 거고 여기에 신규 클린룸 확보도 어려웠고 그리고 이 웨이퍼 자체가 이제 그 전에 디램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3.4배 정도 그 말씀드렸었는데 그만큼 다 HBM 쪽이 우선 좀 배정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메모리 3사의 그 디램 캐파 자체도 과거에는 그러니까 연간 그러니까 2017년에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12% 정도 증가가 나타났는데 2026에서 2030년까지 보면 한 7에서 8% 수준 연평균 그거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도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데 그 수요는 질이 많이 서버 쪽으로 비중이 확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강점을 얘기할 때 명확하게 차이 나는 게 이제 파운드리가 있다, 그죠? 하이닉스가 없는. 이 부분은 사실 좋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회사에서 의지가 강력하고요. 네. 지금 테일러 팹 같은 경우에 2나노 를 27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파운드리 캐펙스는 16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P5 착공이 돼서 회사에서 일단 굉장히 이제 의지를 보이는데 이게 근데 이게 관점이 그러니까 뷰가 좀 막 다르긴 해요. 키움증권에서는 파운드리 흑자를 올해 2분기까지도 보는데 신한에서는 비메모리 흑자 올해 한 4조 5천억까지 여전히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대신증권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유일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라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2나노 수주가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모바일 AP 쪽도 지금 수주가 참 잘고 있고 그리고 그 엑시노스 같은 경우에 수율이 괜찮아요 지금. 4나노 특히 4나노 수율이 괜찮은 분이고 2나노도 수율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애플이 지금 2나노 쪽 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예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애플 쪽 그 비밀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로 파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나노 수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센서 말고 있을 것 같고 테슬라도 AI5랑 6 요거 지금 실제 맡기고 있죠. 그리고 HBM5 같은 경우 아까 2나노 GA 공정 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그 HBM4부터는 베이스 사이를 다 파운드리를 하는데 5에서도 2나노로 성공한다. 그러니까 4까지는 4나노거든요. 근데 2나노
에서 베이스다에 대한 파운드 경쟁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도 그렇고 이제 그 환경, 운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삼성이 사실은 TSMC 잡으려고 뭐 얼마나 노력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열심히 했는데 근데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TSMC가 뭐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이제 주목을 더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앞서 이제 삼성전자를 주목하는 7가지 포인트 가운데 회사가 뭐 5가지는 인정을 하셨다고 했고 뭐 그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시간상 밸류에이션을 아까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는 시각이 4차원으로 진화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PBR을 높입니다. TSMC 예. 기준으로 뭐 PBR 5배, 그러니까 미래에셋이라 노무라가 5배 줬고 PBR, 네. 미래에셋 뭐 4.4배, 음. 보통 4배 이상 이렇게 준 거고요. 그리고 그런 퍼 기준으로 SK증권이 13배, NH가 10.2배, JP모건이 8배, 골드만이 7.1배 줬습니다. 이제 요게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 피어 그룹을 비교해서도 뭐 그 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증권이 특이하게 HBM에는 퍼 12.7배, 파운드리 12.7배를 줬는데 메모리는 4.8배. 이렇게 해서 적정 주가 43만 원 준 거예요. 조금 특이하게 줬고, 그리고 KB 같은 경우 불케이스로 뭐 불케이스는 55, 그 베이스는 55, 그러니까 불 베이스 베어 이런 식으로 줬는데, 이게 이제 특이하게 이제 베어 같은 경우에 목표가가 뭐 28만 원도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DB투자증권이 아직 목표가 상향을 안 했는데 28만 원인데 그거라도 1차는 특이한 게 있고, 그리고 그 SK증권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퍼밸류로 준다는 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가 4개 중에 그 3개 정도는 이렇고 뭐 나머지 1개는 그냥 그 미비해서 뭐 그거는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던 게 파업 이슈인데, 네, 뭐 여러 정말 사회적 진통이죠. 기업의 차원을 넘어서서 합의가 된 상황이고 이제 노조에서도 다 이제 그거 이제 끝난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우려들은 없는 건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지금 약간 유리한 거는 그 네. 노조는 지금 마무리됐잖아요. 예, 그렇죠. 하이닉스는 이제 다시 협상해야 되고, 근데 그 노조실은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좀 중요한 거는 그 삼성전자가 올해 그 3개년 주주환원 정책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배당에 기대감이 있어요. 그 동안은 이제 9년간 고정 배당이 연 한 9조 10조 정도 가까이 됐어요. 9조 한 8조 정도 돼서 이게 그 현금 흐름으로 한 60조에 50% 정도를 준 건데, 올해부터 그 FCF가 200조를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배당 잠재력이 기존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고, 거의 10배 수준이죠. 아무튼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선주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연 한 5에서 10% 정도 나오고 보통주가 3에서 6% 정도 나온다. 이 얘기가 최근에 미래에셋에서 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선주가 좀 우선주가 주목받았죠. 주목받았던 건데, JP모건도 그 뭐 주주환원 뭐 160조에 특별환원 뭐 115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주가라면은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자 우선주는 물려도 배당받고 버틸 수 있겠네? 이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보시는 분들은 사실 밸류로 보면 둘 다 싼데 삼성전자가 배당을 또 주니까 좀 더 물려도 편할 수 있겠죠, 마음이. 그런 관점에서는 좀 배당 모멘텀도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자사주 같은 경우도 향후에 이제 그 내년 그 대신해서는 내년도에 FCF 300조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사주도 할 거 M&A도 할 수 있고 뭐 비메모리 쪽에서의 또 뭐 캐팍 증가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지금은 편하게 삼성전자가 좀 편하지 않나라고 네. 보는 관점입니다. 삼성전자도 뭐 당연 이제 보유 전략이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조금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한. 그죠? 네, 가격대도 그래요. 가격대도 이제 그 전에는 자신 없으면 한 주씩 사봐 이랬거든요. 한 주씩 사려 하이닉스 한 주 살려면 230만 원이에요. 네. 그죠?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그 상승의 근거를 분석을 이창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